회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해볼 실습 문제는 보스턴 주택 가격의 예측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케글 대회에서도 나왔던 문제이고요. 1978년 보스턴 외곽 지역의 범죄율, 지방세율, 토지 지역의 비율, 방의 개수, 고속도로 접근성 등과 같은 14개의 특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의 특성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13개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것이고요. 주택 가격의 중간값을 출력 데이터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주택 가격의 중간값을 예측해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택 가격의 단위는 $1000입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회귀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전처리합니다.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을 설정하고 그리고 fit을 이용해 실제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 평가를 하고 학습 결과를 이번에는 시각화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성이 데이터의 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506개의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검증하는 단계에서 K-폴드 검증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많은 책에서 이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 K-폴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보스턴 하우징을 임포트해서 로드 언더바 데이터 해서 이 하우스 프라이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스플릿이 0.2라고 되어 있는 것은 80%는 학습 데이터로 쓰고 20%는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X트레인, Y트레인의 쉐입, 그리고 X테스트, Y테스트의 쉐입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X트레인의 형태가 어떤 식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트레인, 학습 데이터의 Y값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1000 단위의 주택 가격이고요. 한 $20,000, $30,000 정도 되는 가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전처리입니다. 네,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온 다음에는 이 데이터를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데이터에 누락된 값은 없는지, 즉 none인 값, 비어있는 값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 데이터들이 연속적인 값인지 범주형 값인지 또 확인을 해보고요. 형태가 어떤지도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수형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게 정교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좋고요.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라면 이 범주값이 어떤 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상한 값,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값들이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분석을 해본다면 이 데이터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좀 더 이렇게 유추해보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습에 사용하는 예제는 이미 한번 걸러진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표준화를 해서 그냥 학습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이 각 특성들이 스케일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것은 0 아니면 1 바이너리 값을 갖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범죄율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비율이 나타납니다. 방의 개수도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값은 100 정도 되는 값을 갖는 값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차이가 나면 신경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동일한 범위 안에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각 특성값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표준화를 합니다.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 특성의 중앙이 0 근처에 맞춰지고 표준편차가 1이 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numPy 행렬의 형태이기 때문에 numPy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표준화를 할 때 우리가 xtrain, 즉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 값을 xtest, 이 평가 데이터를 표준화할 때도 사용을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값, 표준편차 값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검증 데이터셋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증 데이터셋은 우리가 scikit-learn의 train test split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xtrain과 ytrain을 넣어주고 테스트 사이즈는 0.33, 즉 3등분을 해서 3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1개를 검증 데이터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77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드 값을 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이번에는 모델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개수가 겨우 506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가 적고 데이터도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델을 깊게 쌓으면 과대적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나 2개 정도의 은닉층만 갖도록 모델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시퀀셜 모델을 만들 거고요. 덴스층을 이렇게 쌓아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풋의 쉐입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13개의 인풋을 갖고 64개의 아웃풋을 갖는 덴스층을 하나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64개의 인풋을 갖고 32개의 아웃풋을 갖는 이런 덴스층을 또 하나 쌓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개의 출력만 내는 이런 덴스층을 쌓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마지막 층에서는 활성화 함수를 쓰지 않습니다.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 같은 활성화 함수를 쓰면 정답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여기에서는 주택의 가격의 중간값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답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리니어이고요. 우리는 선형층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마지막 층이 순수한 선형이기 때문에 이 어떤 범위의 값이라도 자유롭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델에서는 민스퀘어 에러 손실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민스퀘어 에러는 정답하고 예측한 값 사이의 차이의 제곱을 평균을 낸 값이죠. 이 손실함수 로스 펑션은 회귀 문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모델을 설정할 건데요. 이렇게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하고 로스 펑션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평가 지표로는 MAE를 사용할 겁니다. 이 MAE는 mean absolute error예요.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의 절대값입니다. 이 절대값이 만약에 1이 나오면 우리 단위가 아까 $1000였으니까 $1000 정도 차이가 난다는 뜻이고요. 이 값이 0.5이면 평균적으로 $500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모델을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우리는 학습 데이터, 학습 레이블, 그리고 에포크는 300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증 데이터도 같이 넣어 주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책에서 여러분들은 K폴드 검증을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K폴드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를 일정한 개수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3개 또는 4개로 나누어서, 만약 3개로 나눴다면 그중 2개를 학습을 하는 데 사용하고 1개를 검증하는 데 사용하고, 다시 바꾸어서 첫 번째 1개를 검증하는 데 사용하고 나중 2개를 학습하는 데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검증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계속 검증을 해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의 성능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3개나 4개 정도로 분할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그 부분은 여기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네, 모델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값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로스와 MAE를 여기서 출력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로스가 550,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로스가 525,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14, 13, 19,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네, 마지막에는 로스가 6.3058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로스도 20.6021까지 내려갔습니다. 학습을 할 때마다 이 값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결과와 제가 한 결과가 또 다를 수 있어요. 한 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로스가 2.7518까지 내려갔고, 밸리데이션 로스는 오히려 지금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이만큼만 학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X테스트, Y테스트, 테스트 데이터를 넣고 한번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을 때에 로스는 14점 얼마가 나왔네요. 아까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했을 때와 살짝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밸리데이션 로스는 26.3477이었고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커요. 이게 학습 데이터에 의존적인 어떤 학습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에도 그다지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MAE는 2.5가 나왔어요. 2.5란 얘기는 단위가 1000달러이기 때문에 한 2500달러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때 주택가격이 한 15,000달러에서 50,000달러 정도니까 2,500달러 차이의 차이는 상당히 큰 거죠. 네. 이번에는 학습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매플러립의 파이플롯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는 그래프에 한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글 폰트를 그냥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글 폰트 같은 경우 이렇게 설치를 하면 여러분 런타임이 끊어지고 다시 연결이 되면 이것은 사라지니까 그때는 다시 실행을 해서 다시 한글 폰트를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상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제가 2번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처음 학습을 시켰을 때에는 로스 값이 600, 550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데이터를 로드해서 한번 시각화된 부분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습을 진행함에 따라 로스는 감소하고, 그죠? 여기에서는 이 MAE도 감소를 하겠죠. 이게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트레인 로스이고 주황색은 밸리데이션 로스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적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비교적 학습이 더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실제값과 예측값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가 지금 한 아까 2,500달러 정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약 2,000에서 2,500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까 13가지 피처의 조건에 맞춰서 데이터를 넣었다면 그런 조건을 가진 집들은 약 얼마 정도 할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보스턴 집값 예측에 대한 실습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